이괄이 난의 실패와 조선에 미친 영향. 1623년 3월 12일 인조반정에서 거사의 책임을 맡은 김유가 주저하여 늦게 나타나면서 임시 대장직을 수행한 이괄은 거사 성공에 실질적 공을 세웠다는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유가 1등 공신에 봉해졌음에 비해 자신은 2등에 그쳤고 변방인 평안도 부원수로 임명되었으나 인조의 신임을 믿고 부임하였습니다. 이후 1624년 1월 17일 아들 이전과 한명년이 역모를 꾸민다는 무고가 발생하였고 조정에서 파견된 금부도사는 아들을 압송하려 하였습니다. 이괄은 분연히 일어나 금부도사 등을 죽이고 체포되어 압송 중인 한명년을 구출하면서 1월 22일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괄의 반군은 2월 9일 한양에 입성하였고 인조는 공주로 피신하였습니다. 한양을 점령한 반군은 안현에서 도원수 장만과 정춘신 등 관군과 결전을 벌였으나 예상외로 패전하면서 급속히 세력이 와해되었고 이괄은 부하에게 살해되면서 반란은 종결되었습니다. 반란은 종결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엄청났습니다. 첫째, 피난하는 인조를 호위하지 않고 도망친 자들이 거의 1,000명에 이르렀고 인조를 지키기 위하여 새로이 총융군이 창설되면서 기존의 어영군과 함께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들이 군사적 기반이 확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인조반정 이후 반혁명 세력을 감시하는 기찰 활동의 부작용이 제기되었지만 이괄이 난 이후 군 감시 제도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정묘호란 당시 전사한 남이용은 내가 장수가 되어서 한 번도 진법 훈련도 해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애통하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군 장졸들을 기찰하는 감시 때문에 군사훈련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이괄이 반군을 거느리고 입성하자 서울에 있던 아우 이수와 이춘길 등이 수천 명의 무리를 모아 무학제까지 나아가 이괄을 맞이하였고 관청의 관리들은 관복을 입고 출영하였고 도성 주민들은 반군이 입성하는 길에 황토를 뿌리며 환영하였다고 합니다. 이괄은 임진왜란으로 아직 폐허가 된 경복궁에 사령부를 차리고 선조의 막내 아들인 흥안군을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피난하던 인조가 수원에 도착했으나 관리들이 모두 도주하여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624년 2월 인조가 귀환하면서 반군에게 부역한 백성들은 처참한 보복에 직면하였습니다. 좌의정 윤방은 자신이 죽인 자만 200명이라고 진술하였고 피신했다 복귀한 관리들도 직접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감옥은 죄수로 가득 찼고 원성이 길에 가득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재물이나 가축을 지키기 위하여 피난을 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체포되고 개인적 보복에 처해지고 고문받고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다반사였습니다. 셋째, 이괄이 난이 발생한 시점에 인조는 아직 명나라로부터 정식으로 책봉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괄이 흥안군을 국왕으로 추대하자 인조 입장에서는 당시 명나라의 대조선 창구였던 평안도 가도에 주둔한 명장 모문용이 흥안군 정권에 호위적일 경우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것이 명약관화하였습니다. 당시 관군이었던 정충신은 이괄이 향후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습니다. 상책은 이괄이 은과 인삼으로 모문용과 결탁하면서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거하는 방책, 중책은 누르하치와 연결하여 그들의 세력에 의지하는 방법, 하책으로 한양으로 진격해가는 방책이었습니다. 인조 정권은 이괄이 모문용과 결탁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였고 이런 인조 정권의 입장을 활용하여 모문용은 자신들이 양곡과 군수물자 비용을 조선에 부담시켰고 조선은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623년에만 6만 석의 양곡을 지원하였고 난이 진압된 이후 3월 4일 모문용이 다시 군량 4,000석을 요구하였습니다. 1625년에는 인조의 책봉을 주관하는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면서 20만 냥의 은화를 소비하였고 이는 미곡 20만 석을 구입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비를 확충하여 후금을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 임진왜란 때 투항한 외병들인 항외의 용맹함과 조총의 위력을 실감하였습니다. 특히 한양 최후 방어선인 임진강 전투에서 항외들이 돌격하자
강을 지키던 관군들은 앞다투어 도망쳤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1594년부터 함경도와 평안도에 항우회들을 배치하여 여진족 방어에 활용하였는데 부원수로 평안도 영변에 부임한 이괄은 그들을 세심하게 챙겨 당시 133명의 항우회들을 자신의 측근으로 삼고 우대하였습니다. 당시 인조와 함께 피난하던 신하들은 왜군의 도움을 받아 항우회를 물리치자고 주장하였고 당시 호남 병사 이경직을 사신으로 추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하였고 2월 14일 이괄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오면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섯째, 인조는 반군들이 누르하치와 결탁하여 그들의 세력을 끌어들이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난이 진압된 이후에도 반군의 잔당들이 후금 지역으로 도주할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당시 비변사에서는 잔당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도로와 나루토 등을 잘 감시하여 후금으로 귀선하는 자들을 체포할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1625년 9월에 의주 부유는 죽은 한명년의 아들 한윤이 후금으로 투항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후금의 기록에서도 한윤 등이 조선의 민심이 인조에게서 이탈했음을 강조하고 누르하치에게 조선을 치라고 권유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한윤은 1627년 정묘호란 당시 강홍립과 함께 후금군의 길잡이가 되어 조선을 침략하는 데 동참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관군과 반군으로 마주친 정충신과 한명년은 임진왜란 당시의 활약으로 천민에서 신분 상승을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충신은 임진왜란 때의 활약으로 선조가 면천을 시켜준 인물로 어머니가 천민인 천출이었습니다. 권율은 임금에게 보내는 보고서를 믿음직한 정충신에게 맡겼고 국왕인 선조는 정충신을 면천시켜 주었습니다. 이후 권율이 사위인 이양복 밑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무과국제하였고 명나라와 후금과 외국에 사신으로 다녀오는 맹활약을 하였습니다. 이괄이 난 와중에 도원수 장만 휘하에서 한양도성 포위를 반대하며 서대문 앞의 안현 정상이 봉수대를 점거할 것을 건의하여 반군 진압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이괄을 도운 한명년은 황해도 출신의 천민으로 임진왜란 당시 용맹함으로 이름을 알려 면천된 장수였습니다. 임진왜란 직후인 1593년 선조가 가장 공적이 현저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한명년이 가장 잘 싸웠다고 기록되었으며 명나라 제독 마귀는 이순신, 정기룡, 한명년, 권율이 제일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외란 이후 궁궐을 수비하는 오위장으로 있었으나 천한 친분으로 궁궐을 경비한다는 이유로 사원부가 문제 삼자 스스로 변방으로 떠났다가 영모로 의심을 받아 압송되던 중 이괄의 도움으로 풀려나 반란에 가담하게 되면서 임진왜란의 구국의 영웅에서 반역자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